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굿모닝 MB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세 번째로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에게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전두환 씨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지만 전 씨 측은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경의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조성한 안성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평가에서 경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회계평가에서는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 지역 고3 학생들이 내일부터 매일 등교합니다. 나머지 학년은 학교 판단에 따라 격주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합니다.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하면서 재심으로 이어진 8차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이 보류하면서 진범이 없는 상태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게 40년인데 여태까지 10년이 안 되고 전두환이는 지금도 꼭 쫓아다니니 우리가 피를 토하고 죽어요. 정확하게 해서 좀 협조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5.18 40주년 민주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고 기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고요. 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큰 관심을 받는 부분이 헬기 사격입니다.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목격자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멀리서나마 전광판으로 기념식을 바라봅니다. 기념식이 열린 5.18 민주광장 주변 금남로에는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행렬에서 만난 이은하 씨는 당시 참혹했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헬기 프로펠러 소리에 놀라 나가보니 전일빌딩 쪽에서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2시쯤 이 학생들이 우연히 온 거예요, 이쪽으로. 오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뭐라 하니까 뚜뚜뚜 올라가 볼게. 무조건 쏴는 거, 무조건. 전일빌딩에는 헬기에서 쏜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광주 시민은 40년이 되도록 전두환 씨가 사죄 한마디 없다며 울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생애에 내가 정말로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하고 뉘우친다면 우리 광주 시민들의 한이 그만큼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씨 측은 40주년인 어제도 회고록에 모든 걸 썼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목숨을 걸고 가두방송을 했던 박영순 씨. 박 씨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먼저였다며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8일 21살이었던 박영순 씨는 트럭에 올라 거리 방송에 나섰습니다. 계엄군이 총칼로 위협했지만 절박한 시위대의 부탁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두려움보다는 분노랄까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학생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있을까? MBN 5.18 특집 다큐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끔찍한 그날을 기억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광주의 택시 운전사였던 조성수 씨는 자신의 차에 오른 학생이 계엄군의 대검에 찔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학생 어머니가 달라드니까 학생 어머니를 그 개머리판으로 쳐불더라고요. 그날 아들을 잃은 김길자 씨는 매년 5월이면 맨몸으로 땅에 묻혀있던 아들이 입을 종이옷을 접습니다. 관도 없이 페니라 짝에다가 그렇게 해서 묻어놨을 때다. 40년의 세월에도 광주 시민들의 아픔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5년 전인 지난 2015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대표로 있던 정대협의 부실 회계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에 영수증 증빙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9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기부금 관리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기도 안성 쉼터를 상대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쉼터가 조성된 지 2년째 되던 시점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난 같은 해 12월 모금회는 정대협에 경고성 조치를 내렸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 활용률과 프로그램 실적은 미흡 수준이었고 예산 집행은 애초 계획과 다르게 이뤄졌습니다. 영수증과 같은 기본 증빙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쉼터 매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이어 부실 회계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윤 당선인은 시세와 인테리어를 고려하면 고가 매입은 결코 아니라며 다시 한번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하지만 진범 이춘재는 이번 재판엔 나오지 않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1988년 경기도 화성에서 13살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면서 윤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오늘 첫 재판이 열립니다. 30년 가고 아닙니까? 그 청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법정에 선 거고 제 명예와 제 무죄를 갖게 쓴 거고. 다시 열린 재판에 검찰과 변호인 모두 진범인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오늘 이춘재는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심증을 형성한 다음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당시 결정적 증거였던 현장 채모 2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지가 관심입니다. 3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증거를 통해 사건 현장 조작 의혹이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수가 수도권 최다 감염 사례였던 서울 구로 콜센터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확산세는 꺾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된 외국인이 부천의 대형 나이트클럽에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170명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최대 집단 감염 사례였던 구로 콜센터의 169명을 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은 연휴 전이었던 지난 4월 말에 시작됐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이태원 클럽이 더 큰 확산의 매개체가 됐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4월 말에 이 집단들 초기 환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됐고 그 이후에 이태원의 유흥업소를 통해서 좀 더 확산되지 않았을까? 확산세는 안정적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지만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감염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이태원 클럽을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외국인이 지난 9일 밤 경기도 부천의 대형 나이트클럽을 찾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부천시는 당시 클럽 안에 250명가량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부는 클럽과 주점, 노래방을 포함해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양성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은 없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입대 장정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시작됐는데 입대 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차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양성자 285명과 접촉한 79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신규 확진자 3명은 재양성자와의 접촉이 감염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재양성자 108명에 대해 바이러스 배양 검사도 실시했는데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에게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재양성자는 시설 퇴소 뒤 별도 진단검사와 2주간 자가격리 권고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대장정 코로나19 전수검사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만 3,800여 명을 검사했는데 입대 전 미리 검사를 받아야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방역당국은 차후 보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건소에 분산돼서 검사를 받는 것보다는 그 입영 당시에 모여서 검사를 시행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신종 바이러스인 탓에 방역 대책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고3 학생들이 내일 등교하기로 하면서 일선 학교들은 막판 방역 준비로 비상입니다. 아직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여전하지만 일단 서울시 교육청은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열화상 감지기를 거쳐야 교실로 갈 수 있고 학급마다 방역 키트도 준비됐습니다. 선별 진료소를 본따 유증상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일시적 관찰실도 만들었습니다. 교실 내에서 등교 후에 증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마스크와 체온계로 일단 측정을 하고 학생에게 보건 마스크와 장갑을 씌운 뒤에 보건실이 아닌 교회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할. 방역이 가장 취약한 급식실에는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의자 개수를 줄이고 1m 간격을 두고 줄을 서는 대기선도 만들었습니다. 등교 날짜가 임박하면서 서울시 교육청도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역 고3은 매일 등교가 원칙, 등교가 늦어질수록 학원에 의존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사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고1, 2학년은 학년별, 학급별 격주 등교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최소 주 1회 학교에 오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이 가능합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통일적인 방침을 하되 이 부분은 최소 기준을 제공하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제공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인식에.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유동적인 만큼 감염증 확산 위기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수능 연기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국내 성추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육군 영관급 장교가 회식 자리에서 여군 부하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건데요. 코로나19 사태로 군대 내 회식이 금지된 기간이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육군의 한 영관급 장교가 회식 자리에서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모 부대 소속 A소령은 지난달 25일 부대 인근 관사에서 회식 도중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엔 군인 가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검찰이 A소령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인데 육군 측은 이전에도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 식사나 군대 내 음주 회식 자제를 지시한 상황에서 회식이 이루어진 경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연이은 성추행 사건으로 군대 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지난 3월엔 부사관 4명이 술을 마시고 독신 장교 숙소를 찾아가 강제추행을 하는가 하면 지난달엔 해군 함장이 면담 도중 여군 부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해 보직 해임됐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군에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란 지휘 서신까지 내렸지만 좀처럼 군 기강 회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해 WHO와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열린 세계보건총회.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대표로 참석한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WHO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There was a failure by this organization to obtain the information that the world needed, and that failure cost many lives.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 회원국이 투명성 의무를 조롱해 전 세계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코로나19 정보와 방역 경험을 공유했다며 반박했고 WHO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WHO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방역 성공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국민들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보건 취약 국가에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방역 자료도 세계와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신 개발 가능성이 보인 건데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후보를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시험 참가자는 모두 45명. 모더나는 15명씩 3그룹으로 나눠 25와 100, 250 마이크로그램씩 서로 다른 용량의 백신 물질을 28일에 간격을 두고 2차례 투여했습니다. 2주 뒤 25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와 비슷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고 100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완치자를 뛰어넘는 수준의 항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더나는 최소 8명의 경우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도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A very first important step in the journey towards having a vaccine available for the people who need it the most.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임상시험 결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Tremendously good and positive information on therapeutics, on cures, and on vaccines. Yes, sir. From some of the most respected companies in the world. 뉴욕 증시에서 모더나의 주가는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 백신 개발 희망에 미국 다우지수는 4% 가까이,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5% 넘게 올랐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2차 대출이 어제부터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다시 시작됐습니다. 1차 대출 때보다 금리가 훨씬 높지만 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은행 창구.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그렇지, 물건값을 주려고 해도 내가 다른 걸로 줘야 되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금리는 1차 대출 때보다 높은 3에서 4%대. 보증 수수료까지 합하면 5% 안팎으로 한도는 1,000만 원. 이미 1차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1차 대출보다 조건이 좋지 않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직원 월급이라도 마련하려 은행을 찾았습니다.
뭐 이거면 견딜만한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은행 창구에 혼잡은 없었습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1차에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고 대출 접수에 이어 실제 심사는 25일부터 시작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차례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신청할 때 기존 거래은행을 찾으면 신용평가나 금리에서 더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그동안 검찰 안에선 이른바 특수, 공안, 기획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휩쓸어 왔는데요.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자리의 60% 이상을 이들 대신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로 채워야 한다는 인사개혁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인사개혁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주요 보직을 독점했던 특수, 공안, 기획 분야 대신 형사, 공판 분야를 강화하는 겁니다. 검사장 및 지청장은 전체 검찰력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하여 형사, 공판부 경력 검사를 5분의 3 이상 임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형사, 공판부 부장은 이 분야 경력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검사의 전보 인사도 최소화하고 지방 근무를 희망할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라고 밝혔습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서열화를 방지하고 좀 단순화하자는 위원회의 공감대였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안착되면 검사들이 중간에 사직을 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수가 현저하게 줄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법무부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한다며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는 피그미 하마가 얼마 전 귀여운 새끼를 낳았는데요. 드디어 일반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빼꼼 고개를 내미는 이 친구. 동글동글한 얼굴과 조그마한 몸집이 앙증맞은 아기 피그미 하마입니다. 엄마를 따라 오물오물 먹이도 먹고 얕은 물속에서 잠수하는 법도 배우는 중인데요. 미국 샌디에이고의 한 동물원에서 태어나 이제 40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멸종위기종인 피그미 하마가 이 동물원에서 태어난 건 3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사랑 많이 받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동물원에선 근육질의 몸을 자랑하는 둘이 맞붙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괜찮은 걸까요? 커다란 고릴라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쭈그리고 앉은 채 서로 밀기도 하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입을 쩍하니 벌려 으르렁 소리도 내는데 이거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두 고릴라는 장난치며 노는 중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의 한 동물원이 수컷 고릴라 두 마리를 합사시켰는데 다행히 마음 맞았던 이 둘이 사이좋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한 덩치 해도 또 이렇게 보니 귀여운 구석이 있네요. 편안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을 한 남성이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미국 뉴욕의 한 공원에서 가족들이 남성의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옆에 있는 아이에게 가방에서 마스크를 꺼내주기도 하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에겐 엄지도 척! 자원봉사자인가 했더니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려고 직접 거리로 나서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건데요. 시장님까지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만큼 외출할 땐 마스크 착용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어젠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강원 북부 지역은 10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옵니다. 지금 2개의 비구름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에 시간당 10mm 안팎의 비를 뿌리고 있고 서해상에서는 또다시 강한 비구름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인 지역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쪽 곳곳에서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예상되는 비약을 살펴보시면 영동 북부에서는 150mm 이상, 그 밖에 영동에서는 30에서 80mm,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에서는 5에서 40mm, 그 외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에서는 낮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는 영동 북부에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강풍특보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1.8도, 안동 12도입니다. 낮에는 서울 16도, 강릉 20도, 대구 21도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영동 지역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